자, 지구 파트만 딱 강의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쵸? 지구 파트만 시작을 할 거고, 지구 크기부터 자전 공전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자 하는 것은 지구 크기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할 겁니다. 자,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용하고자 했던 이용 원리가 바로 지구의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쵸?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것. 중심각, 호의 길이 비례. 그렇죠? 호의 길이 비례한다라고 했던 것. 즉, 이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고자 했던 가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여기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용했던 첫 번째 가정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했던 그 가정을 여기서 이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했다라고 하는 특징, 가정이죠. 이 두 가지 가정을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지구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었냐? 세 번째는 지구를 4분의 1등분을 하는 그림으로 살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막대기를 딱 세웁니다. 그 세우는 장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시에네라고 하는 곳에 막대기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시에네에는 그림자가 생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로 들어온 햇빛이 어떡하다고 얘기했어? 항상 평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CNA에 세운 막대기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중심각에서부터 선이 쭉 이어 나왔을 때는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죠. 무엇으로 같은 겁니까? 엇각으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심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측정해야 되는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시에네까지의 거리, L이었죠. 이 L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호의 길이였습니다. 그렇죠?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저 중심각을 측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 중심각이 결국 무엇을 측정한 것이냐면요. 알렉산드리아에 세웠던 막대기 끝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한 거지. 그치? 그리고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디를 측정한 거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도출하게 되는 식이 어떤 식입니까? 360도 대 2 파이 R은 세타 대 L이라고 하는 식이 도출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이 비례식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2 파이 R이라고 하는 친구랑 7.2도라고 하는 세타 값이 곱해져야 될 거고, 반드시 360도라고 하는 각도와 925km라고 하는 호의 길이를 곱하는 것만 찾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고 나니까 실제 지구랑 차이가 어떻게 됐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 약 한 1000km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오차의 원인. 이 오차의 원인도 크게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호의 길이, 즉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원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걸어서 측정을 했겠지. 즉, 이 호의 길이 측정이 부정확했어요. 호의 길이 오류.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주면 좋은 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구의 둘레. 자, 우리가 지구의 둘레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2파이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파이r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까? 세타 분의 360도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값을 측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만 우리가 한번 구해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식이 어떻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야? 2파이 곱하기 세타 분의 360도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식으로 지구 크기를 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위도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위도가 모를 수 있잖아. 뭔지 모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설명을 해주자면은 가위세경이라고 하죠? 가위세경. 뭐냐? 가로선, 위도, 세로선, 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저 위도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도의 차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 위도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겠지. 그러므로 경도는 같아야 되고 위도는 달라야 되겠지. 아시겠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구 크기를 측정을 할 거냐? 측정하는 공식이나 원리는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첫째, 에라토스테네스는 세타 값이라고 하는 게 막대기 끝과 햇빛이 이루는 각이었고, L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까지의 거리 차였어. 하지만 저 위도차라고 하는 친구에서 세타 값은 우리가 지금 제목에 써놨던 위도 차이고요. 그리고 L 값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차이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다. 지구 둘레를 측정을 하든지 반지름을 측정을 하든지. 됐나요? 됐죠?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지구 내용은 전부 끝. 크기 구하는 건 끝. 자, 그 다음 자전. 자전. 자, 자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루가 기준인 거죠? 그쵸? 자, 하루. 자, 필요한 것만 가자. 필요한 것만. 첫째, 방향 어디야? 자, 자전, 공전 둘 다 방향이 서에서 동이에요. 그리고 자전의 속도는 1시간에 15도씩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일어난다. 하루 일. 자, 써서 일주운동인데요. 연주운동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연주운동은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자리의 연주운동이 달랐어요. 하지만 자전에서 얘기하는 이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태양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 달의 일주운동이 전부 다 똑같아요. 어디서 어디야? 동에서 서야. 오케이? 동에서 서야.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 중에 내가 아주 기깔나게 설명하는 거 하나 있죠? 별들 이동하는 거. 별 이동. 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설명했었죠? 이런 식으로. 동, 서, 남, 북. 자, 가운데 이 별 이름이 뭐라고? 북극성.
그렇지, 북극성. 자, 그리고 여러분 알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이 먼저 측정한 별이고 여기 있는 별이 나중에 측정한 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연주운동, 공전. 자, 공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준이 1년이죠. 오케이? 자, 연주운동, 즉 공전이라고 하는 친구도 방향이 공전만 따지고 보면은 자전의 방향이랑 같아요.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 그리고 두 번째, 공전의 속도는 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도. 이게 딱 안 떨어지니까 약이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연주운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랑 별자리의 연주운동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가볼게요. 태양의 연주운동. 자,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쓰자. 태양을 빨간색으로 합시다. 태양 연주운동. 자, 태양의 연주운동은 어디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에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좀 해줄게. 좀만 기다려.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 별자리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리. 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 누가 있어? 자전, 또 공전, 또 태양 연주운동. 그쵸? 그 다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건 뭐 있어요? 일주운동, 또 별자리에 연주운동. 시험 문제 나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주세요. 원래 달의 공전이라든지 달의 자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달까지의 시험 범위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황도 12구. 삼 3번으로 갈게요. 적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황도 12구. 자, 황도 12궁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태양을 지나는 12개의 별자리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래서 황도 12궁입니다. 황도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지나는 길이야. 그래서 황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첫째, 보이는 별자리. 자, 보이는 별자리 내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었냐? 측정한 달에 플러스 6개월 하라고 했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그게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느냐? 한밤중 남쪽 하늘 보이는 별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시험 문제에서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 달에 플러스 6개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우선 별자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태양 뒤에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과 별자리 사이에 우리 지구가 껴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태양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지구가 있고 그 뒤에 별자리가 있을 때나 위에서부터 측정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별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지구가 있고 그 뒤에 태양이 있을 때는 보이는 별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별자리야. 보이지 않는 별자리. 자, 보이지 않는 별자리는 그냥 그 측정한 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별자리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황도 12궁이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라고 얘기했죠. 즉, 그냥 그 달에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를 고르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즉 측정한 달은 몇 월인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을 지난다, 즉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뒤에 별자리가 있을 때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었을 때 별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태양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지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별자리가 있을 때는 이 별자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됐죠? 지구 강의 끝. 문제 풀어보세요.